실례합니다만 여기 길을 잘못 들어오신 것 같군요. 이 구역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낡은 카메라 가방을 둘러맨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새하얀 머리칼이 눈에 띄었고 눈께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의 옆에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손녀가 커다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손녀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저 전투기 정말 멋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이니까 완전 신기해요. 노인은 손녀의 손을 살짝 쥐어주면서 미소 지었다. 그러게, 많이 가까워졌지? 조심해서 둘러보자꾸나. 경비원은 그 모습에 못마땅한 듯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죄송하지만 민간 관람객은 저쪽 일반 관람 구역으로 가셔야 합니. 이쪽은 시범 비행 관계자랑 특별 초청받은 분들만 출입 가능한 구역이라서요. 손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경비원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우리 표도 있고 안내 책자에 나온 대로 여기 와서 비행기를 구경하라고 적혀 있지 않았어요? 노인은 작게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미안하네. 혹시 내가 안내를 잘못 해석했나 싶어. 그런데 여기서 시범 비행 전 점검 과정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경비원은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짧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해는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이실수록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니까. 게다가 오늘 VIP 구역은 보안 검사도 까다롭습. 아무래도 여기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다른 관람 구역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두어 명이 속삭이며 지나갔다. 저런 낡은 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온 거지? 관리 측에서 최근에 통제가 좀 느슨해진 거 아니야? 경비원도 그 말을 듣고는 한층 더 단호해졌다. 어르신 불편하시겠지만 아이도 있으시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노인의 눈가에는 잠시 실망이 스쳤으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흔들림 없었다. 알겠습. 다만 혹시 괜찮다면 바로 나가긴 전에 잠시 구경만 하고. 얌, 안됨니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역은 공식 자격증을 가진 조종사나 점검팀만 들어올 수 있어요. 동행하신 분도 어린 학생이고. 그러자 손녀가 순진무구한 얼굴로 경비원에게 물었다. 저희가 정말 위험한가요? 할아버지는 위험하신 분이 아닌데 왜 여긴 못 들어간대요? 경비원은 아이에게까지 단호하게 대하기가 조금 미안했는지 말끝을 흐리며 곤란해했다. 아,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요. 손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규정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비행기를 정말 좋아하세. 비행기 보는 게 여행의 낙이기도 하고. 네, 오늘은 특히 이 시범 비행을 무척 기대하셨는데. 노인은 손녀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작게 웃었다. 그리고 경비원에게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그럼 안내해 주시는 대로 일반 관람 구역으로 이동하겠습.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경비원은 잠시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안내했다. 저기 오른쪽 끝 통로로 나가셔서 계단 내려가시면 일반 구역이 나올 겁니다. 노인은 손녀의 등을 살포시 감싸며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못한 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저 노인네는 대체 왜 여기까지 왔대? 정말 여기 딱 봐도 VIP 구역인 거 모르나? 누군가가 작게 비웃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러게,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잘못 들어온 거지 뭐. 그러나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걸었다. 작은 키의 손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가는 길을 찾았다. 밖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가만히 뒤를 한번 돌아봤다. 수많은 항공기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구역이 눈에 들어왔지만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장소였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손녀가 걱정스레 묻자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다. 규정이라니까. 우리 그냥 정식 관람석에서 보면 되지. 그러나 그 목소리엔 미묘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렇게 둘은 발걸음을 재촉해 일반 관람 구역으로 걸어갔다. 거기 서세요.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 확인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노인과 손녀가 계단을 다 내려가기 전에 다른 스태프가 나타나 그들을 막아섰다. 이전 경비원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옷차림이 깔끔한 관리 담당자처럼 보이는 이 남성은 이미 뭔가 귀띔이라도 받은 것처럼 노인을 유심히 바라봤다. 어르신, 방금 VIP 구역에서 나오신 건가요? 혹시 배지나 출입증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손녀가 긴장한 얼굴로 노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출입증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죠? 노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없지. 일반 관람권밖에 없으니까. 관리 담당자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역시 잘못 들어가신 거군요. 안 그래도 위에서 보고가 와서 찾고 있었습. 다행히 큰 소동 없이 잘 나오셨네요. 손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거기서 비행기 구경 좀 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해합니다만 여기 항공쇼는 보안이 무척 중요합니. 어르신 같은 분이 괜찮으실지 의문이에요. 혹시라도 무슨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 아마 BP 관람 구역에서 시끄러웠을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 규정상 어쩔 수 없었다면 저희가 물러가겠습니다. 관리 담당자는 마치 할아버지가 이 상황을 잘 이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듯 굳이 거듭 설명을 붙였다. 노약자분들도 안전을 위해 일반 관람석에서 보는 게 훨씬 편합니. 그리고 파일럿이나 정비팀 외에 저쪽 장비 구역에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아이도 다칠 수 있고요. 옆을 지나가던 몇몇 관람객들도 두 사람을 흘끔거리며 수군댔다. 저기 아까 VIP 구역에서 쫓겨났던 분들 아니야? 이 행사 유명 인사들도 많이 오는데 저분들 왠지 떠돌이 같은 옷차림이네. 자꾸 낯선 노인이 어슬렁거리면 보안에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손녀는 작게 입술을 깨물고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그냥 가요. 괜히 마음만 상하잖아요. 노인은 손녀에게 힘없는 미소를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아무튼 우리 티켓대로 지정된 자리에서 시범 비행 잘 볼 수 있을 테니. 그렇게 두 사람은 일단 통제에서 벗어나 일반 관람 구역으로 들어섰다.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가까이서 보는 항공기들은 크고 장엄했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방송 안내가 섞여 들리며 곳곳에서 사진을 찍는 플래시가 번쩍였다. 우와, 할아버지, 그래도 여기서도 비행기 잘 보여요. 저기 멋진 전투기들 줄지어 서 있는 거 보세요. 손녀는 금세 신이 난 목소리로 감탄했다. 노인은 손녀가 신나하는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는 듯 작게 웃었다. 그래,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 다행이다. 조심해서 구경하자. 그런데 잠시 후 확성기를 든 직원이 다가오더니 날카롭게 소리쳤다. 관람객 여러분, 지정된 좌석 5의 구역으로 무단 진입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곧 시범 비행이 시작될 예정이니 안전선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지켰지만 그중 몇몇이 불만을 토로했다. 보안이 너무 엄격하네. 제대로 구경도 못해. 저 뒤쪽 구역에서 정비하는 것 좀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이때 다시 한번 노인의 등 뒤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노인분, 아까 VIP 구역에서 쫓겨났던 분 맞지? 맞아. 얼마나 비행기를 좋아하면 잘못 들어갔을까? 노인은 못 들은 척 했지만 손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지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계속 우릴 이상하게 보나 봐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노인은 가볍게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단다. 각자 이 행사를 대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즐기면 돼. 손녀는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봤다. 속이 상하긴 했지만 노인이 워낙 태연하니 더 묻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앞자리보다는 뒤쪽에 자리를 잡고 시범 비행이 시작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VIP 구역 쪽에서 새어나온 소문이 더 퍼졌는지 근처에 서 있던 스태프와 관람객 몇 명이 노인을 힐끗힐끗 보며 손가락질했다. 저분 전직 조종사라도 되는 줄 알았나 봐. 아니면 유명 인사라 착각했던 걸까? 그냥 나이 드시고 여행 다니시는 분 같은데 규정도 모르고 들어온 거잖아. 불쌍하기도 하고 민폐이기도 하고. 손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우리 여기 왜 온 건가요? 할아버지, 그냥 다른 날 비행장 체험하러 오는 건 어때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오늘 특별한 시범 비행이 있거든. 국내에서 보기 드문 프로펠러 기종이 날아오를 예정이라더구나. 안 놓치고 싶었지. 손녀는 아직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프로펠러 기종이라니. 그냥 비행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요즘 시범 비행에는 주로 제트기들이 쓰이지만 오래된 프로펠러 비행기를 복원해서 날리는 건 쉽지 않지.
엔진 상태도 까다롭고 조종법도 다르거든. 그리고 그 기체는 내가 예전에. 그러다 노인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잦아들었다. 손녀가 의아한 듯 다시 물었다. 예전에 뭐였는데요?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살짝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오래전 일이라 이야기할 것도 없단다. 자, 시범 비행 곧 시작한대. 봐두자. 그렇게 두 사람은 제법 긴장된 표정으로 활주로를 바라봤다. 속사정은 모르지만 노인의 눈빛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간절함과 예리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을 타고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대한민국 역사적인 복원기 P-16 시범 비행이 시작됩니다. 관람객 여러분은 모두 지정 좌석 혹은 스탠딩 구역에서 안전하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모두 앞쪽으로 몰려들었다. 손녀도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끌었다. 할아버지, 우리도 앞쪽으로 좀 더 가서 볼까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안전선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조금 더 좋은 위치로 이동했다. 그리고 곧 눈앞에 오래된 프로펠러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활주로에 등장했다. 노인은 숨을 죽이고 그 기체를 지켜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저 기체. 상태가 괜찮을까? 손녀가 그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할아버지? 하지만 노인은 아무 대답 없이 비행기가 돌아서서 이륙 준비를 하는 모습을 주시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다는 듯 감탄하고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다. 그때 멀리서 어느 중년 남성 스태프가 장내를 순찰하듯 다가왔다. 스태프의 명찰에는 기획팀장이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었다. 그는 노인과 손녀가 좀 전까지 VIP 구역에서 언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듯 반쯤 빈정대는 투로 물었다. 혹시 아까 BP 구역에서 나오신 분이시죠?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으셨군요. 노인은 굳이 얼굴 붉히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였다. 일반 구역에서 시범 비행 잘 볼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하지만 혹시 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 곧 시범 비행이 시작되면 보안 요원들이 더 강력하게 통제할 겁니다. 손녀가 그 말에 발끈하려다 노인이 손짓으로 말리지 않았다면 바로 따리고 들 뻔했다. 노인은 침착하게 응대했다. 그럴게요. 저희는 단순히 구경하러 온 거니까요. 기획팀장은 콧방귀를 뀌듯 대답하곤 돌아서 갔다. 그렇게 또 한 번 사람들의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시범 비행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 진행되는 쪽을 집중해서 살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PC-16이라는 복원기 옆에 정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파일럿은 기수 부분을 살피고 있었다. 노인은 뭔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나직이 중얼거렸다. 정말 이대로 뜨는 건가? 손녀가 눈치를 채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뭔가 이상해 보여요. 노인은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엔진 소리. 뭔가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지는데 점검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게 내 기분 탓이 아니면. 꽤 위험할 수도 있어. 손녀는 긴장된 얼굴로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비행기 전문가분들이 다 계실 텐데 괜찮지 않을까요? 노인은 별다른 말 없이 계속 활주로의 상황을 살폈다. 그 사이 파일럿은 비행기에 올라타 엔진 시동을 걸었고 프로펠러가 힘차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군데군데 흰 연기가 조금씩 뿜어져 나오자 사람들은 우와 하며 더욱 환호했다. 그러나 노인은 표정이 점점 심각해져 갔다. 저 엔진에서 나오는 연기는 정상 연기가 아니야. 과열됐거나 오일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한때 항공 안전검사를 했던 시절 문제 있는 기체를 사전에 발견해 큰 사고를 막았던 경험이 수도 없이 떠올랐다. 지금 눈앞의 상황도 그때와 흡사해 보였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일까? 하지만 곁눈질로 보니 행사를 주관하는 스태프들은 전혀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듯 했다. 무대 진행을 맡은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곧 P-16 시범 비행이 시작됩니다. 관람객 여러분 모두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세요. 사람들이 한껏 들떠서 소리를 질렀다. 노인은 주먹을 가만히 쥐었다 펴면서 고민에 빠졌다. 내가 괜히 나이 들어서 노파심이 생긴 걸까? 하지만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파일럿의 무전 음성이 스피커에 잡혀서 희미하게 들렸다. 출력 약간 이상 감지. 일단 시범 비행 시도. 노인은 그 순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불이 나게 주변 스태프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손녀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은 가까운 통제 구역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거기에 대기 중이던 보안 요원과 스태프들을 향해 외쳤다. 지금 저 복원기 엔진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이륙하면 매우 위험해요. 스태프들은 처음엔 귀찮다는 듯 쳐다보며 손살에 쳤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다 점검을 마쳤다고 들었습 괜찮을 겁니다. 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예전에 항공 안전검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엔진에서 나는 진동과 연기가 일반적인 상태가 아님이 강행했다간 공중에서 엔진 문제가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몇몇은 비웃기까지 했다. 어르신, 너무 걱정 말고 자리에 앉으세. 행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바로 그때 손녀가 뒤따라오며 숨을 헐떡였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노인은 손녀를 잠시 돌아보았다가 스태프에게 다시 간절히 말했다. 지금 당장 파일럿에게 통신을 넣어서 엔진 재확인하라고 전해주세. 크게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곁에서 듣던 다른 스태프가 불쑥 끼어들었다. 지금 항공기 시범 비행 직전인데 괜히 소동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저 노인분 아까 VIP 구역에서 소란 피웠다던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드는 거 아니야? 하고 수군댔다. 그러나 노인의 눈빛은 더더욱 절박해졌다. 부탁드립니 분이면 충분합니 엔진 과열 체크하고 정비팀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귀찮게 여겼고 몇몇은 쇼가 다 망치게 생겼다고 불평했다. 설상가상으로 경비원까지 몰려와 노인을 제지하려는 기색이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상 없다고 결론 난 거면 그만하시죠. 더 문제 일으키시면 퇴장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외쳤다. 어차피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럼 저 기체가 곧 하늘에서 심각한 고장을 일으킬 텐데 그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경비원은 노인을 제지하려 가까이 다가왔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구경하느라 웅성거렸다. 상황이 점점 묘한 긴장감으로 치닫던 그때 어디선가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뛰어왔다. 잠깐만요, 혹시 최준혁 씨 아니세요? 노인은 그쪽을 돌아보았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이 여성은 행사 스태프용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손에 태블릿을 든 채 노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아니, 제가 잘못 본 건가? 정말 항공청에서 근무하셨던 최준혁 검사관님 맞으신가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노인은 자신을 부르는 이름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이 막혔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는지. 여성 스태프는 급히 태블릿을 열어 뭔가 검색하더니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옛날 항공안전 기사들 보세. 여기에 최준혁 전 검사관님이 과거에 몇 건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셨다고 크게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사진도 있어요. 스태프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사진 속 중년의 남자는 지금의 노인보다 훨씬 젊었지만 분명히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설마 이분이 그 전설적인 안전검사관이라고? 진짜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항공사들의 안전자문 맡으셨던 걸로 아는데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자 그동안 노인을 무시하던 기획팀장이 걸음을 멈추고 되물었다. 정말 그 유명하다는 최 검사관님 이십니까? 노인은 굳이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은 채 조용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자 여성 스태프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제가 항공 관련 기사 스크랩을 많이 해놓는 편이라 이름이 익숙해서 혹시나 했는데. 진짜시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 과거 A 항공사고 예방, B 항공 엔진 결함 사전 경고. 우와, 엄청난 업적이잖아요.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노인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던 몇몇 스태프는 마치 귀한 인물을 처음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경비원 역시 손을 멈춘 채 흠칫 물러났다.
그러나 그중 몇 명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중얼거렸다. 설마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왜 이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정말 맞는지 어떻게 알아? 요즘 사칭도 많다는데. 하지만 여성 스태프는 확신이 서는 듯 검색한 다른 기사들을 연달아 보여주었다. 여기 기사에 나온 사진을 확대해 보세. 분명 이분이 맞아요. 외국 협정 때 국토부 행사에서도 포상 받으셨고 예전에 공로 표창도 받으셨고요. 배경에 찍힌 연도가 2000년대 초반. 손녀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돌아봤다. 할아버지 사실 정말 항공안전검사관이었어요? 노인은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였다. 그 사이에 기획팀장이 다급히 무정이를 잡고 누군가와 통화했다. 네, 일단 여기 현장에 계십니 그게. 예, 아마 맞는 것 같습. 곧 시범 비행 시작인데 이분 말씀이 엔진 상태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었다. 그때 하늘로부터 여러 비행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다른 기종들이 미리 선회 비행을 시작한 모양이었고 P-16 복원기도 막 이륙 직전이었다. 이럴 수가. 노인은 황급히 기획팀장에게 외쳤다. 빨리 교신해서 비행 중단하라고 하세요. 지금 그 기체 공중에서 엔진 과열 문제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일제히 무정의를 돌려가며 관리실과 관제탑을 찾았다. 관제탑에 연락하세요. P-16 이륙 중단 요청합니다. 하지만 기체는 이미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고 속도를 높여 이륙에 들어갔다. 노인은 이를 지켜보며 숨이 멎은 듯이 초조해했다. 큰일이군. 이대로 뜨면 활공 중에 엔진 멈출 수도 있어. 기획팀장이 안색이 새파래져서 벌벌 떨면서 소리쳤다. 대체 어떡하죠? 행사를 지금 중단시킬 수도 없고 저건 벌써 날아오르고 있는데 만약 공중에서 고장이라도 나면. 그때 노인은 침착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선 시범 코스를 짧게 잡고 최대한 빨리 착륙하게 하세요. 엔진 온도가 너무 올라가기 전에 내려야 합니. 지금부터 필요 이상으로 고도 올리면 위험합니다. 스태프들은 노인의 지시에 따라 재빨리 관제탑과 연락을 시도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피커를 통해 파일럿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 엔진 출력이 좀 불안정합니다. 관제탑, 즉시 착륙 시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술렁거렸다. P-16은 이미 상공으로 올라갔지만 자세가 약간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손녀는 두 손을 꽉 쥔 채로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설마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노인은 눈을 떼지 않고 비행기를 쫓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종사가 경험이 있다면 빠른 조치로 살릴 수 있을 거야. 다만 엔진이 완전히 나가버리면. 사람들은 하나둘 숨을 죽였고 해설 방송조차 멈춘 상태였다. 그 순간 기획팀장이 노인에게 잔뜩 당황한 목소리로 다가왔다. 어떡하죠? 정말로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 만약 추락이라도 하면. 노인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지시했다. 활주로 비상등 켜고 소방팀 대기시키세. 엔진이 꺼지기 전까지 최대한 연료를 아낄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합니. 그리고 착륙 각도를 낮춰야 해요. 관제탑에 말해주세요. 기획팀장은 마치 군대식 보고하듯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정의로 그 내용을 전했다. 파일럿이 그 무전을 듣고 기술을 조정한 듯 비행기는 낮은 각도로 활주로 방향을 크게 선회했다.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와 염려가 뒤섞인 소리를 내며 두 손 모은 채 지켜봤다. 잠시 후 P-16의 엔진에서 다시 연기가 치솟더니 기체가 덜컥거리는 듯 크게 흔들렸다. 온 관객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제발 버텨라. 파일럿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관제탑 엔진 동력 급감 비상 착륙 시도 중.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도 쉬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다. 결국 P-16은 선회 각도를 조금만 더 유지한 뒤 가까스로 활주로에 닿기 시작했다. 착륙 바퀴가 지면을 긁으며 거친 마찰음을 냈고 곧이어 속도를 줄이다가 땅에 무사히 안착했다. 무수히 튀어나가는 불꽃이 보였지만 최악의 추락 사태는 면했다. 활주로 근처에 대기하던 구조팀과 소방차들이 한달음에 달려가 소화액을 뿌리고
파일럿을 기체에서 구출했다. 그 사이 장내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곧 엄청난 환호와 안도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저분 말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손녀는 울 것 같은 얼굴로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말씀 듣길 잘했나 봐요. 주변 스태프들도 눈이 휘둥그레진 채 노인을 바라봤다. 특히 기획팀장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노인의 손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을 몰라보고. 이렇게 큰 사고를 막아주셔서 감사해요. 경비원이며 다른 직원들도 사색이 된 얼굴로 줄줄이 달려와 노인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아까 VIP 구역에서 괜히 제지하고 무시해서 정말 죄송합니 덕분에 대참사가 날 뻔한 걸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인이 사실 대단한 항공 전문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방금까지의 무례한 태도를 후회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합니다를 되풀이했다. 노인은 거창한 영웅 대접 같은 건 바라지 않는 듯 손살에 치며 말했다. 별 말씀을.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끝나서 저도 기쁩니다. 그러자 여성 스태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존경합니 기사로만 봤던 분을 여기서 뵙다니 그리고 이렇게 도움까지 주시다니. 행사를 살리신 거예요. 손녀는 곁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노인은 어린 손녀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옛날에는 중요한 일을 하긴 했지만 다 지나간 일이다. 지금은 그냥 여행 다니면서 비행기 구경하는 게 내 행복이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말에 더욱 숙연해졌다. 기획팀장은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 오늘 저희가 어르신을 몰라보고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어떻게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VIP 대기실로 모시겠다는 둥 특별 좌석에서 시범 비행을 관람하시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괜찮습. 저는 손녀와 여기 일반 관람석에서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 이미 보안 규정도 있고 저도 너무 특별 대접은 부담스럽고요. 사람들은 그 겸손한 태도에 더 큰 존경심을 느꼈다. 몇몇은 공개적으로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고 예의 없이 손가락질했던 관람객들도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중 한 남성이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다시 한번 박수치죠. 이분이 아니었으면 P16 시범 비행은 대형 사고로 끝날 뻔했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노인은 살짝 당황한 기색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손녀가 해맑게 웃으며 노인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노인은 아이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꾸나. 하지만 이미 소문은 행사장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운영진과 지휘 책임자들도 부랴부랴 달려와 노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부분 사전 점검이 철저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닙니 보답이랄 게 뭐 있나요? 제가 조언을 했고 여러분이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사고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기획팀장이 한 걸음 물러서더니 곧장 노인에게 정중히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공식적으로 말했다. 정말 감사드립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오늘 초기에 저희가 어르신을 몰라보고 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협조 요청을 무시했던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 부디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은 괜찮다는 듯 웃었고 손녀는 연신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비원과 다른 스태프들도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아까 너무 예민하게 대응한 것 죄송합니. 모두가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정작 안전을 지킨 분은 어르신이셨네요. 노인은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여전히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아닙니 저도 나이 들면서 외관상 안전 취약계층처럼 보일 수 있으니 여러분이 그런 판단을 내린 것도 이해합니. 미리 제 소개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럴 필요도 못 느꼈거든요. 사람들은 노인의 너그러운 태도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은 듯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한편 손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럼 예전에 왜 항공안전검사관 그만두셨던 거예요?
계속 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건강 문제도 있었고, 네가 태어났을 무렵 집안에 일이 많았단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미 했다고 생각했다. 더 늦기 전에 나의 삶을 즐기고 싶었고, 그래서 그만뒀지. 그러자 기획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도 혹시 어디 항공기관에라도 자문해주고 계신지요?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혀. 요즘은 손녀랑 여기저기 여행만 다닐 뿐이에요.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서. 행사장 있으면 찾아오고, 구경하고. 오늘처럼 혹시라도 낯선 문제가 보이면 알려주긴 하지만 나서고 싶진 않아요. 사람들은 노인의 담담한 태도에 다시 한번 경외심을 느꼈다. 한 스태프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 같았으면 이 정도 업적이면 계속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었을 텐데. 노인은 웃으며 답했다. 대접을 받으면 좋긴 하죠.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나에겐 평범한 날들 속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내 기획팀장이 뭉클한 표정으로 끄덕였다. 정말 존경스럽습. 아까 제가 너무 외적인 모습과 규정만 보고 판단했던 걸 반성합니다. 뒤이어 경비원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요, 죄송합니. 앞으로는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한 손을 들어 천천히 허공을 가르며 말했다. 저 같은 사람만 있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로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하죠. 외형보다 중요한 게 많으니까. 사람들은 그 말에 숙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주최 측은 노인과 손녀에게 BP 라운지를 다시 제안했고 공식 행사 자리로 모시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인은 끝까지 사양했다. 손녀랑 편하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는 게 좋아요. 굳이 특별 대접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자 행사 관계자들이 이번에는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기념품과 식사 쿠폰을 건네며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다른 관람객들도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사진을 함께 찍고 싶다고 요청했다. 손녀가 나중에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사진 찍는 것도 불편하세요? 사람들이 엄청 할아버지 주위로 몰려들던데. 노인은 부드럽게 웃었다. 조금은 어색하지. 하지만 그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잖니. 그 사이 기획팀장과 경비원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은 노인에게 재차 사과하며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묻고 또 물었다. 노인은 자신이 원래 바라던 것은 단순히 안전하게 시범 비행을 구경하고 싶다는 것이었음을 다시 강조했다. 결국 주최 측은 노인의 손녀에게 만족스럽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덕분에 노인과 손녀는 일행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의 다른 구역도 둘러볼 수 있었다. 파일럿들이 쉬는 공간에서도 잠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생겼고 오래된 비행기의 전시 부스도 보다 가까이서 구경했다. 많은 이들이 노인을 존경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기획팀장은 슬며시 노인 옆으로 다가와 진지하게 물었다. 선생님, 앞으로도 이렇게 항공 행사 다니시면서 혹시 이상 징후를 보시면 꼭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일반 스태프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나 봐요. 노인은 담백하게 대답했다. 사람이 늘 모든 걸 놓고 살 수는 없겠죠. 혹시 제가 기회를 얻게 된다면 조용히라도 말하겠습. 하지만 제가 늘 옳은 것도 아니고 이젠 연세도 많아 사소한 걸 놓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더 꼼꼼히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기획팀장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많이 배웠습. 안전검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고 또 누군가의 경력이나 나이에 대해 겉모습으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것도 배웠어요. 경비원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저는 그동안 규정과 규율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걸 반성함니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듣겠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죠. 저도 고맙습.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주니 제가 더 편안하네요.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녀는 마치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어느덧 행사가 마무리될 시간에 가까워졌다.
노인과 손녀는 조용히 축하 비행들을 구경한 뒤 마지막에 간단히 열리는 감사 세리머니까지 보았다. 사고가 날 뻔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지나간 덕분에 행사는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언론에도 긴급 대응으로 위기 모면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왔다. 몇몇 기자가 노인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다. 아유, 그런 자리는 젊은 분들이 하세. 전 이미 은퇴한 지 오래라. 더 드릴 말씀도 없고요. 기획팀장은 기자들을 막아서며 이분의 요청을 존중해 달라라고 말했고 기자들도 행사 주최 측의 협조에 따라 노인을 크게 귀찮게 하진 않았다. 대신 일부 스태프가 노인에게 명함을 건네며 혹시라도 필요하실 때 연락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행사장이 떠날 때쯤 노인을 처음 문전박대하던 담당자들이 마지막으로 정식 사과를 하며 배웅했다. 기획팀장도 직접 나와 작게 허리를 숙였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 감사합니.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노인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은 행사 이어가세. 사고를 막은 건 우리 모두의 협력 덕분입니다. 손녀는 두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오자 밖은 어느덧 저녁 빛이 스며들어 공항 주변에 노을이 곱게 번져 있었다. 손녀는 배가 고팠는지 가방 속을 뒤적이며 간식을 찾았다. 할아버지, 오늘 분명히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뛰셨잖아요. 노인은 지친 기색을 보이면서도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 다 너 덕분이다. 네가 내 곁에 있어서 힘이 됐어. 손녀는 활짝 웃으며 노인의 팔에 매달렸다. 할아버지,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있는 분인 줄. 나중에 우리 가족들한테도 얘기해줘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도 듣고 싶고.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언젠가 차근차근 얘기해줄게.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사연이 있고 또 남들이 모르는 능력이 있다는 거란다. 그러니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오늘 저희를 무시하던 분들도 모두 반성하고 사과했잖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다들 깨달았을 거예요. 노인은 손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랬다면 좋은 거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사과하고 바로잡으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둘은 근처 작은 식당에 들러 간단히 식사를 했다. 사장은 행사가 끝나고 몰려든 사람들 중 노인과 손녀를 보더니 반갑게 자리를 내주었다. 아이고, 할아버지랑 손녀분, 여기 앉으세. 손녀가 귀엽네요. 평범한 식사 시간이었지만 손녀는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다들 할아버지를 영웅처럼 대했잖아요. 노인은 부담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에이, 영웅은 무슨. 그저 운이 좋았던 거지. 내가 옳다고 우겼는데 만약 잘못된 판단이었으면 더 큰 문제가 됐을 수도 있지 않니? 그래도 결국 맞았으니까. 비행기 사고를 막았어요. 그 말을 듣고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작게 웃으며 말했다.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 사실 그 PC-6 복원기만 보더라도 주최 측이 나름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그쪽도 우리만큼이나 열정을 가졌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문제가 터져서 아찔했지.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끝났으니 다행이죠.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노인은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너도 하루 종일 고생했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괜찮았니? 손녀는 씩씩하게 웃었다. 전요, 오늘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멋진 걸 봤어요. 사람은 나이나 옷차림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앞으로 저도 함부로 남들을 판단하지 않을래요. 노인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좋다, 우리 손녀. 그렇게 배웠다면 오늘 일은 충분히 의미 있었던 거야.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손녀는 종종 걸음으로 할아버지에게 따라붙었다. 할아버지, 그러고 보니 아까 그 기획팀장님이랑 경비원 아저씨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편견을 버리겠다고도 말하고. 노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저분들은 오늘 간절한 상황을 직접 겪었으니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 나도 예전에 안전검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어. 그 과정에서 편견과 맞부딪힐 때가 많았지. 결론은
진실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거였어.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뇌었다. 진실이 가장 강한 무기다. 노인은 길을 걸으며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처럼 어디서든 옳은 말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속으로 기도했다. 너도 앞으로 많은 일들을 겪겠지. 그때마다 네 눈에 보이는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돼. 네, 알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밤 공기를 마시며 숙소로 향했다. 오늘 하루가 길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노인이 다시 여행길에 오르게 되면 어디선가 또 비슷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오늘처럼 보람 있는 날을 맞을 때도 있을 것이다. 손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선과 편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흔히 벌어집니.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이웃이, 때로는 누군가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믿을 수 없이 중요한 재능과 경험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음. 이 이야기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합니.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 적 있나요? 누군가를 겉만 보고 평가하다가 그들이 지닌 훌륭한 능력을 놓친 적은 없었나요? 혹은 스스로가 평범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세상을 바꿀 만한 잠재력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진짜 이야기를 알 기회도 없이 판단해버립니.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처럼 예상치 못했던 재능이 빛을 발하면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순식간에 바뀌는지 보여줌니.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가 단지 순간의 해프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겠지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속으로 떠올린 누군가가 있습니까? 어쩌면 허름해 보인다거나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별거 없어 보여라는 생각 때문에 가볍게 여겼던 그 사람.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시선을 받아왔던 경험이 있진 않나요? 이 글이 작은 계기가 되어 서로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 오늘 사고를 막은 노인은 또 다른 여행지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겠지요. 그곳에서 그는 또 누구에게 깨달음을 줄까요? 혹은 그 자신이 또 한 번 세상에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모든 삶은 예측 못할 우연과 섭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잠재력은 과거의 어떤 위치나 권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가치를 키워온 이들이 세상에 커다란 울림을 주는 순간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 이 이야기가 그런 숨은 재능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 그리고 혹시라도 겉만 보고 이미 결론 내버린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고 또 스스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 감사합니다.